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의 이스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라데온 유저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을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발표된 내용은 아닌데 라데온 튜너 프로그램에서 8배 멀티프레임 제네레이션 옵션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옵션만 존재하고 해당 기능은 아직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 라데온 튜너 같은 경우에는 라데온 단독 드라이버를 설치했을 경우에 라데온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깃허브에서 발행 중인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서 라데온이 숨겨놨었던 몇 가지 환경 변수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여기 보이시는 FSR 멀티프레임 제네레이션 레이쇼라는 부분이죠. 무려 8배 멀티프레임 제네레이션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몇 달 내, 늦어도 내년 1월 CES 정도에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혹시나 동작하는 게임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라데온 튜너 개발자가 여러가지 게임에서 테스트를 해봤다고 하는데 실제로 동작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AMD에서 멀티프레임 제네레이션 관련 티저를 공개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측은 이미 멀티프레임 제네레이션을 탑재해가지고 여러가지 게임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AMD도 멀티프레임 제네레이션을 탑재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과연 정말 8배 멀티프레임 제네레이션이 등장할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떤 그래픽 카드까지 서포트 해줄 것인가? 이 두 부분이 조금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급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라데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리즈의 그래픽 카드까지 이 멀티프레임 제네레이션을 지원해줄 것인가? 아니면은 아예 지원해주지 않고 내년에 공개될 그래픽 카드에서만 멀티프레임 제네레이션을 지원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라데온 측이 8배 멀티프레임 제네레이션을 지원한다는 게 알려진 이상 과연 엔비디아에서는 다음번 발표 때 몇 배 멀티프레임 제네레이션까지 지원해줄 것인가? 요거를 추측해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모두가 기대했었던 그 태블릿 레노버 리전 Y700 얼티밋. Y700 얼티밋이 뭐냐? 우리가 맨날 Y700 태블릿 보고 했던 소리가 뭡니까? 여기 심카드만 들어갔어도 진짜 LTE나 5G만 지원했어도 바로 사는 건데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그 태블릿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8월 달에 공식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발표는 7월 초에 있긴 했어요. 근데 요런 사진 한 장이랑 정말 티저 영상 요런 것만 나와가지고 정확한 스펙을 몰랐었는데 요번에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물리 심카드랑 eSIM 둘 다 지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듀얼 심, 듀얼 스탠바이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테나를 다양하게 배치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태블릿을 잡고 있어도 통신이 안 될 우려는 없다고 해요. 그리고 요것도 꽤 반가운 소식인데 요번에 베젤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저도 Y700 4세대 태블릿을 가지고 있는데 좌우 베젤은 괜찮거든요. 근데 상하 베젤이 조금 두꺼운 편이긴 해요. 근데 요번에 상하 좌우 베젤 간격을 맞췄다고 합니다. 요것도 굉장히 반가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디자인은 조금 별로인 것 같긴 해요. 뭔가 투톤 컬러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 리전 글자가 굉장히 크게 적혀 있습니다. 약간 디자인이 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양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아마 요번 Y700 얼티밋도 전작이었던 Y700 5세대랑 비슷한 스펙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Y700의 모습은 뭡니까? 알리익스프레스 세일 때 한 40~50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성능 좋은 미니 게이밍 태블릿. 근데 거기에 한 5~6만원만 더해져가지고 5G가 됐으면 좋겠다, 이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메모리 가격이랑 낸드 플래시 가격이 미쳤죠. 그래서 Y700 5세대 요번 가격이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지금 109만8천원에 팔고 있어요, 정발판을. 물론 해외 구매로 구매하시면은 74만8천원 정도의 구매도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지금 Y700 5세대 가격이잖아요. 근데 얘는 Y700 얼티밋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얘보다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럼 최소한 가격이 120만원 이 정도 가지 않을까요? 그럼 누가 이걸 구매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죠. 참 이게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러게 좀 빨리 나오지. 우리가 Y700 2세대, Y700 3세대 이런 거 막 30만원, 40만원에 구매할 수 있었을 때, 그때 LTE나 5G 모델이 나왔다면은 다들 반가워했을 텐데 지금 가격이 지금 100만원대가 됐는데 이제 Y700 얼티밋이라는 이름 달고 나온다고? 진짜 뭔가 타이밍이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기 때문에 실제로 8월달
다음 달이죠. 8월 달에 정식으로 공개가 되고 어떤 스펙으로 나올지 살펴보고 혹시나 가격이 착하게 나올 그런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겠죠. 기대가 되진 않지만.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 시장이 어떤 분위기냐? 당연히 요번 2분기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은 감소했다고 해요. 하지만 애플과 삼성은 시장 점유율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중국 기업만 망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작년 대비 4%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메모리 부족 사태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게 원인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삼성이랑 애플은 원래 비쌌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중국 업체들, 샤오미, 화웨이, 오포, 비보 이런 업체들은 가성비로 승부했었단 말이죠. 근데 메모리 가격 상승이랑 낸드 플래시 가격 중국이라고 봐주지 않죠. 당연히 똑같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근데 삼성이랑 애플은 원래 비쌌어. 근데 중국 스마트폰은 원래 쌌어. 동일한 비율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니 중국 스마트폰 살 바에야 그냥 삼성이나 애플 사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중국 스마트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은 걔네가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 당연히 그거 살 바에야 갤럭시나 아이폰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마켓 시어를 보시면은 삼성은 20%에서 22%로 2% 증가, 애플은 16%에서 20%로 4% 증가, 샤오미는 15%에서 11%로 4%가 줄었어요. 오포도 12%에서 10%로 2% 하락, 비보도 9%에서 8%로 1%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비상인 거죠. 물론 중국 브랜드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경쟁자가 있어야지 좋아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 돈씨인 거죠, 그 돈씨.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샤오미 17 울트라 이런 거 189만 원. 이걸 누가 사냐고. 그리고 그냥 샤오미 17 129만 원. 이게 우리나라에서 팔리겠습니까? 당연히 안 팔리죠. 그리고 이 가격 책정이 샤오미 코리아가 가격을 이상하게 책정한 게 아니에요. 해외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가격에 팔아요. 그럼 누가 샤오미를 사겠냐고, 이 가격에.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AI 때문에 메모리 가격 상승이랑 낸드 플래시 가격 상승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상황이라서 놀랍게도 어떤 한 업체가 미국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합니다. 치열한 스마트폰 시장 경쟁과 메모리 위기 때문에. 그게 어떤 업체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업체입니다. 그건 바로 원플러스입니다. 원플러스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해요. 진짜 몇 년 전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원플러스 광고했었잖아요. 플래그십 킬러라고. 그랬던 원플러스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몇몇 국가에서 원플러스가 고객들에게 오포 제품을 구매하라고 유도했다고 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포, 비보, 원플러스, 리얼미, 아이쿠 같은 BBK 그룹 회사입니다. 우리는 나가니까 오포 제품 구매하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요즘 몇 년간 원플러스도 굉장히 애매했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가격 세팅이 너무 이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그렇게 좋은 제품을 내놨던 것도 아니죠. 가격이라도 저렴했으면 모르겠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진짜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스노우볼을 굴릴지는 몰랐어요. 그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 갤럭시 Z 폴드 8 울트라 좀 있으면 공개될 예정이죠. 유출된 영상에서 주름 없는 디스플레이가 공개됐다고 하죠. 요 영상 다들 보셨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주름이 보이긴 보여요. 완전히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각도를 잘 맞춰서 보면은 주름이 보이긴 합니다. 얼마 전에 주름 없는 폴더블 폰이라고 광고했었던 오포의 파인드 N6 그거랑 거의 유사하거나 조금 개선된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지 않았을까? 요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요번 갤럭시 폴드 시리즈 다음 주죠. 7월 22일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과연 어떤 제품으로 나올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이스모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요새 날씨가 엄청 덥죠. 지금 저 멀리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날씨가 엄청 덥기 때문에 분명히 태풍이 쪼그라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태풍이 뜨거운 대한민국의 열돔을 뚫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